중국 역사에서는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항모하고 유황이 군대가 다 크잖아요. 네, 큰데 앞에 진시황의 성이 하나 남았어요. 누가 먼저 그 성으로 들어가면 누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안에 있는 왕이 우리 주나라 후손을 하나 데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항우가 그것을 쫓아가고 유황 할아버지가 늦게 오다 보니까 성을 먼저 공략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역사에서는 약간 그게 있어요. 유황님이 항우가 갔던 사이에 고틈을 타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갔다. 약간 먼저 배신했다. 그래갖고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얘기할게요. 들어간 거 맞습니다. 먼저. 그리고 항우가 돌아와서 자리를 내놔라 했는데 유황님도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내놔야 되나. 서로 그때는 친구라기보다 동료라기보다 그때는 서로 자기의 주장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홍문연이라고 하죠. 홍문연 참가해서 거기에 좋게 운이 좋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도 도와 많이 주고 그래서 나와서 한나라 왕이 되고 결국에는 총나라하고 그 한나라 싸움에서 이겼죠. 근데 이긴 원인을 저도 오늘 알았어요. 소화 덕분이 많던데. 네. 소화가 당시 어느 도시를 쳐들어갔는데 그 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진시황 밑에는 이사가 있던 그것을 몽땅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어느 성에 병사 몇 명, 인원이 몇 명, 신당이 몇 명, 부대가 몇 명, 이것을 몽땅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한나라하고 총나라가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군이 든든한 거죠. 모든 것을 아니까 사천, 길 모든 것을 다 알다 보니까 큰 도움이 돼서 이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솔직히 제가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개 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는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신도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이렇게 임명하고 물리치고 후에는 또 맞지 않아갖고 한 분 한 분 반항군을 없애고 결국에는 기원전 맞죠?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세웠죠. 중국에서 한나라는 엄청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한족, 한문화, 한족글. 중국이 제가 말하는 한국의 한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문화의 시작 그리고 중국 통일에 대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초대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도 이어지다가 오래 못 가서 서한, 동한으로 나뉩니다. 서한이 먼저 멸망당하면서 동한이 멸망당하죠. 出席今天启动仪式的有各地新闻媒体的记者朋友们，来自世界各地的刘氏宗亲代表，参加沛县自行车生态环保单车行的车友朋友们，沛县老年大学的老师和学员朋友们，以及社会各界群众共2000多人。我是아까 동환의 마지막 황제 54살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멸망당했는데 50세에 2400명이 된 유씨 후손들을 일본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씨가 한나라 마지막 왕 50세 이름이 한효제인가? 그분이 50세 때 2400명이 되는 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한이 멸망당하면서 중국에서 아주 재밌는 역사 시대가 나옵니다. 삼국시기가 나옵니다. 삼국시기는 잘 아시죠? 조조, 유비, 성권, 세 나라가 나옵니다. 붙였습니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小孩这刚开始是北部我们小啊，삼국시기가 나오는데 삼국시기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북성 그쪽은 조조 땅이었어요. 사천성 장각의 황산 그쪽은 우리 유비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나라 상해 항주 소주 쪽은 우리 오나라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나라가 제일 강했는데 인형 황제를 놓고 본인이 다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나라를 총나라 유비 관우 장비 그렇게 진공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갈량을 만나서 이 세상이 국태민난 평화로우려면 정 아시죠? 도구에서도 삼각형이 제일 든든하거든요. 세 개가 있어야 단단하다 해서 삼국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쳐들어올 때 제갈량이 총권인데 가서 이렇게 합작을 해서 조나라하고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멸망당해서 얼마 안 되면 오나라도 멸망당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서 연맹을 해서 무슨 대선이 일어났죠? 네, 적벽 대선이 일어나면서 조조 80만 대군이 지면서 조조가 다시 북쪽으로 가서 그 후부터 조용해졌어요. 네, 조용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냥 돌아갔어요. 결국에는 조조도 통일을 못하고 유비도 통일 못하고 정권도 통일 못하고 누가 통일했을까요? 조조 밑에 빙고 사마천이 통일한 겁니다. 네, 사마가문 중국의 두 개 성씨가 있잖아요. 남공, 사마에 있습니다. 그 사마 가문이 통일하면서 황제가 4분인가 5분인가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이름졌는가? 서진, 동진 이렇게 나라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서동진이라는 얘기 중국 역사에 잠깐 나오거든요. 한 300년인가 중간 이렇게 약간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합니다. 중국에서 한나라가 엄청 강국이었고 그리고 또 당나라도 강국이었어요. 근데 당나라 앞에 자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수나라라고 합니다. 수나라. 그래서 수당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나라 수문제가 통일했어요. 수나라는 안타깝게도 황제가 많지 않았어요. 4분인가 3분밖에 없어요. 근데 수나라가 통일했지만 중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무엇을 했나? 아까 제가 말한 거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의 1000km 되는 바티족 여기에다 수로를 만들었어요. 60년이 걸렸어요. 모든 나라의 인력, 재력, 무력을 몽땅 투자를 해서 60년 동안 강을 만든 거예요. 이쪽에 호수의 물을 끌어서 이쪽에 강력물을 끌어서 이쪽에 지하수를 끌어서 이쪽에 폭포를 끌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수나라, 당나라가 지금부터 약 거의 1800년 전이거든요. 중국에서 1800년 동안 북쪽하고 남쪽의 무역을 몽땅 이 수로로 했어요. 1970년, 80년까지 그거 했어요. 등소평이 올라오면서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 수로가 스톱이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800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근데 왜 원래는 고속도로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수로를
회전했나?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모래가 계속 쌓여요. 그럼 1000km 되는 계속 모래를 꺼내야 돼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세웠더니 모든 요즘의 중국 무역은 다 고속도로입니다. 중국 위에서 중국을 내려다보면 중국은 거미사슬이에요. 거미줄이에요. 고속도로만 오르면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다 연결됐어요. 네,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나라가 당시 그 모든 재력, 무력을, 인력을 다 거기다 투자하다 보니까 옆에 호심탐탐한 나라들이 있죠. 거기에 그 당시 한국의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고구려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중국 가면, 저는 솔직히 조선족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 역사를 배웠잖아요. 한국 분들 오면, 어떤 어르신들 오면 그래요. 가야들, 저 신이수가 원래 다 우리 땅에 맞아. 자, 지금이든 미래든, 그러니까 옛날이든 미래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동반도, 산동반도, 묘동반도 맞죠? 예, 그리고 동북 삼성 그 단동 그쪽도 약간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하면 저는 그냥 웃었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가 당시 진짜 쳐들어왔죠. 왔는데 그 당시 수문제는 역사상 그랬어요. 자그마한 나라가 오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병사만 한 번 보내면 끝이 날 줄 알았대요. 병사 보냈더니 졌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또 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보냈는데 3전 3패를 한 겁니다. 땅은 계속 뺏기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이 반단이 난리 아니에요. 왜냐면 병사도 싸우고 싶겠습니까? 맨날 땅 파고 일하다가 식량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갑자기 나가 싸우라면 누가 싸워요? 맞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밑에 수나라 밑에 첫 번째 장군이 있어요. 성이 이씨입니다. 누굴까요? 아닙니다. 이세민의 아버지예요. 예, 두 글자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쪼우라고 읽어요. 주라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분인데 솔직히 당나라의 개국 황제는 이세민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당나라의 발전을 시킨 분이가 이세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세민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수나라 뛰어프고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당나라 딱 세웠어요. 세우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첫째 아들, 두 번째는 이세민,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우리 서쪽에 흉노족이 있어요. 흉노족하고 당나라 그 또 싸움도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세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세민이 당시 흉노족하고 싸울 때 이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꾀를 부린 거예요. 자기네 황자리가 뺏길까봐 이세민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세민을 누가 구해줬는가 하면 소림사 스님들이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세민이 다시 돌아와서 첫째 형하고 막내 동생을 죽이진 않고 먼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아예 정권을 다치지도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후 무엇을 제일 먼저 한 게 불교를 국교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참 재밌어요. 어느 나라 황제가 어느 교를 국교로 만들면 반대교는 타격을 맞아요. 진시황제는 불교가 엄청 타격 맞았어요.
笑了有可能3手吧。